새해를 맞으면 주요 기업 CEO들이 관례처럼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이 신년사는 국민을 위한 다짐이면서 동시에 임직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020년 신년사 속에 담긴 CEO들의 메시지를 통해 본 이 시대의 화두,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아직은 이 지난해라는 말이 벌써부터 어색한데 그렇죠. 이 지난해인 2019년 신년사와 또 2020년 올해 기업들의 신년사를 좀 비교를 해서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죠.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혁신의 이제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화두들을 던졌는데, 결국은 재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창조적 혁신의 주체는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가치 창출한다는 것들이 2019년도에 이제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원년, 토대, 도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이제 원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위기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신개발, 신기술 개발 등등에 좀 매진하겠다는 등등이 나오고요. 이제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도전,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미래 도전, 그다음에 혁신 얘기가 나오면은 불경기. 요게 패턴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올해 제가 이제 좀 특이하게 본 것은, 하여튼 미래로 시작해서 미래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내에 대한 메시지 이게 있는데, 올해는 사내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풍토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사의 발전, 그리고 회사의 비전, 방향성은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대수를 2년째 발표를 안 해요. 예. 그것도 특이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1월 7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CES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하고, 이번에는 내부 단속, 단속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내부의 그런 어떤 한 동질성을 갖기 위한 메시지들이 더 많아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사내의 임직원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강조되는 그런 2020년 신년사가 되고, 내년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개별 기업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시무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시무식이라는 것보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이제 화성사업장을 가서 3나노. 그래서 이제 얘기가 오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초인류 초격자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 예. 근데 올해는 뭐라 그랬냐면, 미래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드는 원년이 되겠다. 네, 원년이라는 말이 네, 등장하네요. 원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큰 이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비메모리계에서 세계 1등.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현하고 나가는데, 기술적으로 3나노, 아무도 가지 않았던 3나노에 대해서 그런 미세 공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년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화두를 갖고 각 이제 사별로 비슷한 메시지들을 이제 던지는 그런 삼성의 시무식이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현대차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작년 초에 이제 취임을 하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해를 맡게 된 셈인데, 이번 시무식 풍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여기도 사람들 와 모아놓고 넥타이 메고 줄 세워서 이러는 것보다 자유로운 복장으로 대화하듯이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특이점 중에 또 하나가 3세 경영이 이제 3년차, 2년차 들어오면서 굉장히 젊은 기업 총수들이 지금 그렇죠. 대두에 나와서 자기의 얘기들을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 이제는 CES에서 나올 이 자기네들의 앞으로의 이 사업 방향,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몰아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요. CES 가서 개인 비행 자동차를 발표를 하겠답니다.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죠, 네. 부회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나갈 전체 사업 방향은 거기서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해야 된다. 그런 이 뭐 선진화된 기술을 하려면 우리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 임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시무식 그리고 신년 메시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SK그룹은 현대차보다 더 파격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년사 없는 신년회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거기는 뭐 저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걸 2018년부터 네.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오래됐었죠. 때문에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 철학인 이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이제 장착을 시키는 그런 해였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딥 체인지를 이루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뭐 변화를 이루는 부분들로 가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겠지만 사회적 가치를 임원 성과, 고과에다가 50%를 예. 넣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 그다음에 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이제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SK에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객이라는 말이 뭐 다른 주요 그룹보다 좀 SK에서 유독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이 소위 말하는 도약을 위한 답은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객이 만들어내는 가치. 근데 최근에 이 재계나 경영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디커플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뭐 알리바바나 뭐 요새 마켓컬리 같이 모든 이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필요한 이 서비스를 떼내서 디커플링해서 그것에 중점을 한 회사들이 유니콘 회사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고객들이 전체의 이 솔루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고객의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혁신이 있고 거기에 앞으로의 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이 뭐 새로운 이론들에 접한 CEO들이 이번에는 그것을 산업화하고 상용화하는데 이제 접목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젊은 CEO답게 구광모 LG 회장도 색다른 신년사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LG 임직원에게 구광모 회장의 신년사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진짜로 뭐 옛날에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 이제 다 갈 수 있고 또 특히 LG가 이 생활용품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란 말을 참 많이 쓰세요. 그래서 고객 중심 이러한 부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그러고 사실 구광모 회장은 요번이 두 번째예요. 예. 그래서 2018년도 신년사는 선대 회장이 하셨는데 그때부터 사업 방식에 혁신적 변화를 갖고 와라. 이런 얘기들이 쭉 지금 3년째 쭉 내려오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미래에 대한 이 답을 고객에서 찾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구광모 회장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한화그룹을 짚지 않으면 조금 섭섭하겠죠. 한화그룹도 이제 원년을 강조하는 내용의 신년사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3세 경영 승계라는 또 큰 그렇죠. 뭐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뭐 김승현 회장의 그런 뚝심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잘 녹여들인 말을 했어요. 잘하는 거 중심으로 하자. 잘하는 거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넘어가자. 작년에는 김승현 회장이 4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산업혁명을 뭐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등등을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듯한 하나그룹 그리고 기업 승계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 뭔가 바뀌려는 것들이 태동되는 그런 한화의 모습들이 신년사에 묻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네, 이번엔 유통업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업계는 지금 요새 실적 부진으로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이번 신년사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진짜 경쟁이 굉장히 극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단속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들을 뒀고요. 뭐 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잘하자. 게임 체인저가 되자. 그리고 이 시장을 리드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했을 때 그 밑에 한 줄이 더 중요하죠.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유통업계들은 계속 뭐 고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화두로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정용진 뭐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유통업계 특히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객이란 단어들을 옆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인수합병, M&A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신년사를 보면 이제 뭐 원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혁신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걸로 봤을 때 올해도 좀 이런 대형 M&A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혁신의 사실 60-70%는 요새는 이제 뭐 이종 간의 융합 그렇죠. 이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M&A 부분들은 활발히 벌어질 것 같고요. 디지털 전환하는 자체가 뭐냐면 이 구체적 지향점을 줬거든요.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는 인력 뭐 양상,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어떤 뭐 탈바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쫓아오도록 지금 만드는 부분들이 신년사에 속속히 지금 들어가 있고요. 원년 혁신 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뭐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은 네. 굉장히 뭐 편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기업인들이 많이들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 신년사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재계는 항상 따로 모여서 신년 뭐 이 신년회를 하는데 어저께는 정부 합동 신년회 예. 우리 이제 경제 단체장들이 가서 사실 경제 단체에서 좀 뭐 좋은 말씀들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역시 뭐 혁신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내년이 우리가 잘 알듯이 hin지해 아닙니까? 근데 네, 올해죠, 올해. 올해죠. 이렇게 막 힌지도 내년이 그냥 힌지가 아니고 힘센 힌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냉철한 이성으로 곳간의 재물을 쌓는 그런 해가 힘센 힌지의 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또는 우리 재계의 총수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움직이시는 해가 돼야 힘센 힌지로 우리 경제가 다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욱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